안녕하세요. 즐거운 썰 민법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무명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대리 관련 부분에서 표현들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표현들이가 가장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표현들이가 나오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면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1도 없다. 그렇죠?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위반된 법률행위라면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또 내지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청의 결의 없이 체결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관련 얘기는 유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에 관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표현들이가 성립했을 때 본인이 지는 책임의 유형이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 없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표현들이 반 끝났습니다. 이제 표현들이 나머지 반을 정리합니다. 표현대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민법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두 번째는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129조 대리권 섬유의 표현들이가 있는데, 자 125조부터 갑니다. 제목 보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표시한 자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법조항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약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봤습니다. 제3자, 즉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자 본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들은 실제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아예 없습니다. 대리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좀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학원에 잘 얘기해서 제가 반값 50% 할인해가지고 반값에 1년 연회원을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학원의 강사니까 제가 그 학원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학원보다는 오히려 강사 얘기를 더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말을 믿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실은 방문각이라는 회사와 저 사이에는 저는 강사지 학원의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믿었다면 방문각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을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라 부른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타인이 실제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외과를 형성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25조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뭐냐? 일종의 관념의 통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준법률행위를 넓게 따지면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구분할 수 있고, 표현행위를 1번 의사의 통지, 2번 관념의 통지, 세 번째는 감정의 표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중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 중에 하나가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잠깐만, 제가 수업 시간에 계급품 물었던 것 같아. 자, 눈 감고. 대리권 수요 표시가 일종의 관념의 통지라면
관념의 통지 5가지만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관념의 통지 5가지. 첫 번째, 인지. 두 번째, 사원총회 소집 통지. 세 번째는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관념의 통지였고, 네 번째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관념의 통지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도 관념의 통지였습니다. 얘기 끝. 그러면 여기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리권 수요는 뭡니까? 대리권 수요는 정상적인 네 글자 수권행위니까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대리권의 수여라는 5글자와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8글자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대리권 수요는 일종의 수권행위로서 의사표시지만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관념의 통지입니다. 꼭 정리하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 포인트,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로 2번 나왔던 기출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대리권 수요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대리권 수요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대리권 수요 표시할 수 있음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판례로 가죠. 판례.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해야 할 거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따지면 세 글자 네 줄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다 나오지 않죠.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공인중개사 기출이나 감정평가사 기출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X. 대리권 수요 표시의 대리권 수요의 의미는 반드시 대리인이다. 라는 대리란 말을 사용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면 되느냐?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다. 그래서 자, 꼭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명함을 보니까 무슨 회사의 과장이다, 무슨 회사의 총대리점이다, 이렇게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역시 관련 판례입니다.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125조의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 판례니까 시험 지문에 첫 번째 판례는 틀리게 되지만 두 번째 판례는 지금까지 틀리게 낸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판례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벌써 제가 2월달인가 국성욱 교수의 하도 국성욱 교수가 유튜브 찍자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시작했는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한 달 만에 한 1000명 늘어날 줄 아는데 어젠가 보니까 200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200명 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제발 좀 듣고만 가지 마시고 꼭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엄마, 아빠, 동생 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셨죠?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 판례가 좀 어려운데요. 세 번째 판례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격이 있는 시험, 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요 판례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리사라는 시험에서 한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에서도 이 시험 지문이 나온 것 같고,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이 나왔고,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에서는 출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좀 정리해 볼게요. 민법 129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 표현 잘 보셔. 기본적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라는 판례인데요. 자, 시험 문제는 어디가 포인트냐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노란색.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말 뜻이 뭐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었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돼. 따라서 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효력이 무효여도 125조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대리권이 없어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다 할지라도
125조가 성립한다의 포인트니까 이렇게 등가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25조는 기본적인 대리권, 어떠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125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126조 권한 넘는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서면의 표현들이는 최소한의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아니면 있어야 돼. 됐나요?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출제가 되면 무조건 요게 가장 1순위입니다. 자, 125조 대리권 수요다. 대리권 수요 표시다. 대리권 수요다. 대리권 수요 표시다. 라고 하면 자, 임의대리만 적용됩니다. 왜? 임의대리의 발생 원인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 대리권이 수여한 것처럼 표시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될 여지 없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대리가 주로 나오면 이제 126조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26조 권한 넘는 표현대리가 표현대리의 두 번째 파트이다. 그래서 자, 죄송해요. 여러분이 내년 월에 보실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관계없이, 자, 첫 번째 표현대리가 나오면 포인트, 무효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성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 1도 없다라는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우는 126조 관련해서만 정리하시면 끝!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자, 126조입니다. 권한 넘는 표현대리입니다. 대리인이, 잠깐, 대리인, 이 대리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유권이야, 무권이야? 유권이에요. 왜? 대리인이니까 유권이기 당연히 이 유권 대리인께서 권한 외입니다. 권한 외의 법률행위란 경우에 제3자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선의 무과실. 그래서 우리 125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하지만 126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을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그림 갑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따라서 이 대리인은 정상적인 유권 대리인이다. 그런데 이 유권 대리인이요, 상대방과 계약하면서 기본 대리권을 넘어가 버립니다. 권한 넘어갔어. 권한 넘어가니까 월권입니다. 했다면 이 경우에 상대방이 기본 대리권이 있고 권한 넘어갔는데 권한이 넘는 월권 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그럴 권한이 있구나 라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성립하는 표현들을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부른대요.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자, 여기다. 자, 이 페이지는 무조건 사진 찍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기본 대리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었다면 126조가 성립할 여지 1도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다 할지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126조만큼은 기본적인 대리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본적인 대리권을 뛰어넘는 월권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권한을 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126조가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기본적인 대리권이 뭡니까? 라는 것만 주로 물어봐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뭡니까? 라고 해서 6가지는 반드시 암기.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임의 대리권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끝. 두 번째, 법적인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일상가사 대리권. 즉 법적인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남편은 부인을 대리할 수 있고 부인은 남편을 대리하는 일상적인 가사 생활에서 행해할 수 있는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원래 출발점은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입니다. 다시 첫 번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현출하지는 못하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종의 법률원 사이의 부부지 간에서 인정되는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에요. 다시, 일상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입니까? 법정 대리권인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자신있게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요, 법률원 사이의 부부도 많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실혼 사이의 부부지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은 불륜 아니에요. 그렇죠? 혼인의 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살고는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 대표적으로 수업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대의 싱글인 남녀가 만났다. 70대의 싱글인 남녀가 만났다. 그런데 좋아 죽더라. 그런데 문제는 새끼들 눈치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다. 수업시간에 그러지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내지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혼자 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재혼을 강추해라. 여기서 문제.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혼인신고해버리면 상속 못 받을까봐 뭐 늙은 노인네들이 뭐 혼인신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 요즘 세상은 거의 요즘 세상이 100세니까요. 20년 지나면 150세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어지간하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아프면 병원 가고 어쨌든 그래요. 그렇죠? 예전 시대 제 어렸을 때 보면 전 이미 죽었어야 돼. 할아버지예요. 지금 물론 할아버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기는 했습니다만은 하고 싶은 얘기. 일상가사 대리권의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다. 두 번째, 판례는 더 확대해서 법률혼 사이의 부부지간에서 인정되었던 일상가사 대리권이 최근 판례는 기억합니다. 사실혼 사이의 부부지간에서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서 권한 넘는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대요. 끝. 두 가지 포인트.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다. 두 번째 포인트. 법률혼 사이의 부부지간에서만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사이의 부부지간에서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얘기 끝.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봤죠. 자, 임의대리인께서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대리권에 의해서도 기본 대리권 낼 수 있죠. 그래서 각설하고 복대리인 뜨면 무조건 끝에 말은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 또 내지는 등기 신청이라는 공법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낼 수 있대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의 사건의 표현대리가 두 개 중복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권한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권도 민법 126조에 기본 대리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는 될 수 있는 것들. 다시 쭉 읽어보죠.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복대리권, 공법상 권리, 129조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행위 기억나세요? 증권회사의 투자 유치 등의 사실행위는 대리할 수 없죠. 따라서 사실행위라면 기본 대리권 될 수 없습니다. 6가지는 반드시 암기. 끝.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는 같은 종류. 화살표 그렇죠. 동종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이종이어도 권한 넘는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꼭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상대방의 선이 뭐가 싫은데요.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만 고려한다. 따라서 대리행위 이유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문에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뿐만 아니라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X. 대리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만 고려해야지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 1도 없음. 그래서 다시, 자, 여기서 사진 끝. 어느 것이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는지, 같은 종류를 요하는지, 판단의 시기가 어딘지 꼭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9조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잠깐만. 대리권 소멸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기존의 대리권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과거에는, 예전에는, 옛날 옛적에는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대리권이 소멸된 걸 상대방이 모를 수 있잖아요. 제 식대로 표현합니다. 제가 제 아들의 아버지로서 법정 대리권 행사합니다. 여기서 문제. 제 아들은 20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리권 없잖아요. 친권자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 상대방은 제 아들이 19세가 넘어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권 항상 머릿속에,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없구나. 소멸되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대리권 소멸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몰랐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본인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것을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시험 문제가 129조는요. 이대로 줍니다. 125조, 126조는 법조항을 그대로 주는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129조만큼은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법조항만 줍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만 줘. 근데 뭔지 OX를 몰라. 어디서 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제목만 기하고 제목만.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한 줄만 딱 정리합니다. 129조가 나오면 이거 하나뿐이에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표현대리를 좀 비교 한번 해보죠. 125조 제목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두 번째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인가요? 자, 적용범위 정리. 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여지 1도 없다. 그러나 126조, 129조 양자 권한 넘는 표현들이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요건 했죠. 자, 그 다음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요. 선의 무과실,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에만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내지는 증명책임은 누가 질 것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125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돼. 근데 126조 정당한 이유는요. 상대방 스스로가 나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권은 역시 본인께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래요. 그래서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눈에 띄는 점은 125조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6조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 스스로 증명해라. 자, 마지막 하나 기본 대리권의 존재 여부. 그래서 125조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어도 된다. 어떠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125조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126조, 129조는 최소한 126조 현재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죠. 또 대리권 소멸은 과거에는 있었어야지. 그래서 기본 대리권 존재 여부 때문에 한 번씩 물어보는 지문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강의가 어쨌든 좋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협의의 문건들이 이제 법조항 위주로 130조부터 136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겠죠, 그렇죠? 봄은 잠깐이고 벌써 여름인지도 모르지만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